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RC-보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사망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직업은 어떠한 일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말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인생은 태어나고 죽음의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의 순간, 초이스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태어나는 건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는 것도 제가 언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살아가면서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상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하나씩 간략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상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해는 어떤 게 상해라고 생각하시죠? 누가 때리거나 객관에 의거하면은 급격, 우연, 외래. 맞습니다. 네. 상해는 우연, 외래, 급격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만약 제가 일부러 어떤 분을 노리고 상해를 했다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아니요, 그건 우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충족을 해야 되고 의도적인 건 또 불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던진 유리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쓰러져서 사망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해, 사망에 포함이 되고 교통상해는 뭘까요? 쉽습니다. 상해 앞에 교통이 붙었잖아요. 교통은 뭘까요? 운전수단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리고 또 앞에 붙으면 대중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 지하철. 맞습니다. 이거를 충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상해 혹은 교통상해, 대중교통상해라고 합니다. 혹시 재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에. 맞습니다. 네. 불 혹은 천재지변 이런 걸 포함한 상해까지 포함한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스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혹은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정기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정해진 기간. 네, 맞습니다. 정기보험은 일반 사망보험보다 되게 저렴해요. 하지만 리스크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저 같은 경우로 미리 예시를 드릴게요. 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 35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20년 동안 제가 혹여나 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가 제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제가 유고할 시에는 먹고 살아야 될 비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55세에 만기가 되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 계획에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내 자녀가 먹고 살 수 있겠거니 혹은 성인이 돼서 혹여나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있는 보험. 되게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간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종신보험. 그래서 내 몸이 닿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종신보험은 내가 어떠한 경우든 죽게 되면 지급이 돼요. 다만 자살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자살은 보험 가입을 하고 2년 이후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인 자살이면 보험회사에서 과연 지급을 할까요? 아니죠. 2년 지났는데? 네요. 네, 맞습니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자살이라도 보험 가입을 하고 목적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죠. 네, 죽으세요. 보험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통합종신이라고 하면은 앞에 뒤에는 종신이 붙었지만 통합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보면은 통합보험이라는 게 있으세요. 통합은 뭐죠? 모든 게 합해져 있다. 맞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의 통합은 세 가지 기능이 있으세요. 세대, 기능, 보장.
이 통합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제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면 비싸. 하지만 내 보험에 내 가족을 넣게 되면 금액이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겠죠. 그래서 세대 통합에서는 본인 포함한 배우자 그리고 자녀 3명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만 15세까지 제 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기능의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제 통합보험에 묶었던 가족들도 그 보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 보장의 통합은 뭘까요? 보장의 통합은 새로운 보험을 지금 제가 가입했던 보험에 이런 특약이 없었어. 하지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에 너무 비싸. 근데 기존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뺐으면 좋겠다, 선택적으로 보장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새로 가입하는 게 저렴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보험에 특약을 넣는 게 저렴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어떤 보장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보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별로 상이한 게 있어서 통합의 기능이 있다면 과연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데, 기능에서 혹시 저희가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지를 고려하는 건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세 개 중에, 세 개의 금융사 중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보험사.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다치지 않을 거니까, 다칠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은행사는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만기가 되니까 기다려야겠다. 증권사는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오늘 금액이 확 올라가지 않을 테니 좀 기다려보자. 일말의 가능성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보험은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금액은 변동 없이 연복리로 매년 이자를 주지만 이게 과연 나한테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 보험을 해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지껏 제가 10년을 냈는데 이때 깨자니 조금만 더 버티면 만기가 되는데, 혹은 10년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보험을 깨는 것보다 기능의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추가 납입 왜 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는 종신보험은 만기가 넘어가면은 환급률이 100%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연복리라고 했죠. 이자에서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금 부담이 빨라져요. 내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돈을 더 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보험은 가입을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새로 가입하는 보험도 과연 비과세가 될까요? 네, 있습니다. 혹시 제가 경제적으로 아까 힘들게 되면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고 했죠. 보험을 깨기엔 너무 아깝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기능 쪽에서 중간에 그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인데 이 금액을 계속 깎아먹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어요. 보험 계약은 유지가 되면서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은 해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돈을 내야겠죠. 그러면 돈을 안 내는 기간에도 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맞아요. 깨는 것보다는 그만 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덜 낼 수도 있어요. 제가 20만 원짜리 보험을 내고 있다가 5만 원씩 내면 15만 원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여나 자금이 중간에 필요하다. 중도 인출, 돈을 뺄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보험을 꼭 해지하지 않고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변액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변액 어떤 말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변동. 맞습니다. 금액이 변동한다. 뭐에 따라서? 펀드. 현재 맞습니다. 혹시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 근데 아주 작게 올라. 그래서 효과가 미비해. 이게 안정적인
펀드. 근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겠죠. 펀드는 항상 그래요. 그 집합 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회사가 돈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수익률을 더 내려고 하겠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다, 위험하다, 이거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네, 투자의 손실은 모든 사람 본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보험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